전상국의 동행, 위기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용했다라는 것이다. 천덕이로 따돌림 당하던 자기 일을 천덕이? 천덕꾸러기, 남에게 천대를 받는 사람, 꾸러기죠? 보통 물건, 이렇게 얘기해요. 빨갱이들의 용하게 이용했다란 것이다. 결국 뭡니까? 빨갱이들한테 이용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억구가. 결국 뭐야? 억구는 빨갱이 인민군에게 협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 해로움을 끼쳤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위원회 부원장이니 하는 감투를 떡 씌워가지고 자기 부친까지 참사를 당하게 하고 만 것이었던 것이었다. 결국 뭡니까? 자기 부친도 억구가 부위원장으로 이용당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 억구가 죽인 건 아니나 억구로 인해서 내지는 억구의 행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데올로기 대립,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 아무런 죄 없는, 어떻게 본다면 아무런 어떤 주의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민중들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 비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늙은 부친과 함께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억구의 회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상이 시작된다는 것은 결국은 억구가 자신의 과거사를 뭐하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을 사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모는 이미 억구가 철들기 시작할 무렵 달아나 버렸고, 그래, 부친은 늘 억구에게 장가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와야리에서는 힘든 일일 수밖에. 왜? 마을 사람들과 이미 억구는 적대적 관계이거든요. 억구는 눈을 멀뚱히 뜬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 소변 보러 밖에 나갔던 부친이 돌아오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밖에 눈이 퍽 내렸다고. 올해의 눈은 짐작으로 봐선 내년은 분명 풍년일 거라고 하던 부친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푹 한숨을 내셨대요. 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처지, 아들 때문에 이런저런 거죠. 그거에 대한 한탄. 그 깊은 한숨 소리에 그만 억구는 잠을 뺏기고 만 것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억구의 죄책감.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을에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기타 등등등등. 자기 때문에 마을도 한번 변변히 못 나가고 이렇게 억울한 놈이 악정으로 날뛰었던 것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억구가 사내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중간에 삽입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방 안에서만 늘 풀이 죽어 있어야만 했던 부친의 한숨소리에 자꾸 헛기침만 해대던 억구였다. 요건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 밤 부친이 죽장에 찔려 죽고 어쩌다 자긴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여기까지가 회상이에요. 결국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죽었네요. 억구는 또 고개 오르기를 멈추며 공간의 이동이죠. 이렇게 언덕백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로형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조용히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죄책감. 그래, 우리 부자만 몰랐지. 동네에서들은 모두 국군이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자기들 손으로 우리 부자를 처치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었겠죠. 억울한 놈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지가 지를 뭐하고 있어요? 억구라고 표현하였어요. 나는 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객관화시키고 있는 느낌이에요. 억구 부자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뭡니까? 억울한 놈은 그렇게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자조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들은 고개 오르기를 잠시 쉬는 동안도 산속의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 요거 체크합니다. 자기 무게가 겨운지 좌르르 쏟아져 내리곤 했다. 이 소나무도 체크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 죄책감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소나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이 소나무는 억구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쏟아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다. 강박관념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야. 그래서 확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물을 통해 또는 자연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밤 난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치뛰며 아버님의 비명을 들었수다. 득수 동생놈이 잡았다 하고 소리를 치더군요. 잡았다 하고 말입니다. 결국은 억구에 붙인 아버지가 득수의 동생에게 살해당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도 이놈은 정갱이까지 빠져드는 눈길을 맨발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자기 자신일 거고요. 결국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죄책감이죠. 여기서 말한 눈길은, 여기서 말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강박관념, 이거하고 같이 물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눈과 여기에 있는 빠져들잖아요. 못 벗어나거든요. 그는 칵 하고 가래침을 돋워 입안에 꿀럭거리며 자, 이 죄책감에서 칵 하고 뱉으려고 그래요. 뭘 뱉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니까 그때 와야 할 일 떠나고는 지금 처음 가는 겁니다. 10년이 넘은 잠깐 6.25 전쟁 이후 10년? 60년대예요. 그죠? 시대적 배경이고요. 아버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퇴! 하고 뱉어버렸죠. 결국 뭡니까? 이 가래침은 심리적 고통 내지는 불만, 죄책감 뱉어버리는 건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 고개를 허우적 오르기 시작했다. 큰 키의 사내는 이제 눈길을 걷기에 지칠 대로 지친 듯 헉헉 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러나 억구의 이야기에 흠뻑 끌리고 있는 투였다. 자, 여기까지에서 우리는 억구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억구의 삶은요,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빠졌던 빠져들지 않았던 결국 인민군의 빨갱이 앞제비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리고 억구는 홀로 도망쳤으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죄책감과 마을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 등등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억구라고 하는 개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걸 개인의 삶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인한 동족 상잔,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었고, 상품이란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마치 누구처럼? 억구처럼. 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억구의 삶과 우리의 민족의 삶은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삶이 사회적 역사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억구의 과거사는 동족상잔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비극적인 삶과 상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상국의 소설 동행, 위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